김용지 배우님, 정원희 감독님 순으로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리에 착석 부탁드립니다. 먼저 영화를 연출하신 정원희 감독님부터 차례로 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둠둠을 연출한 정원희입니다. 이렇게 태풍이 많이 오는데 자리를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둠둠에서 이나를 맡은 김용지입니다. 네, 윤유선 배우님도. 네, 안녕하세요. 저 이나를 힘들게 하는 엄마 역할을 맡은 윤유선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질의응답은 저 스크린에 있는 오픈 채팅방 통해 가지고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질문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기자님들의 질문을 대신 전달드리면서 감독님과 배우분들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분들께서 질문 올려주시는 동안 제가 먼저 간단한 질문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정원희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둠둠을 기획하게 된 계기, 이 영화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그 일렉트로닉 음악 테크노라는 장르에 대한 관심이 좀 생겼고 이것을 영화에 어떻게 녹아내야 할지에 대한 고민부터 좀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악 영화를 생각하게 됐고 테크노라는 음악을 하고자 하는 그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하다 모녀 간의 갈등을 좀 추가하게 되면서 영화를 기획했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시작은 음악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화의 제목이 둠둠 두 글자로 좀 특이하고 신선한 제목인데 영화 제목을 둠둠으로 지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지 말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이나라는 그 주인공이 하고자 하는 음악 자체가 조금 중요한 게 어떤 테크노 음악의 기본 베이스에 대한 그것인데요. 그래서 그것이 그 사운드에 대한 그 둠둠이라는 좀 이성어로 좀 표현이 되었고 그것이 또 이나의 그 이야기가 흐르면서 이나의 어떤 감정 같은 것들이 좀 표현할 수 있는 이중적 의미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주인공 이나를 맡아주신 김용지 배우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둠둠은 첫 스크린 데뷔작이기도 하고 또 주연작이기도 하신데 이렇게 개봉을 앞두시고 소감이 어떠하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설레이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한데요. 그래도 기쁨이라는 감정이 가장 크지 않나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자님께서 질문 올려주셔서 제가 말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의 이선필 기자님께서 질문 남겨주셨는데요. 예, 감독님께 드리는 질문 먼저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DJ 이나라는 분이 활동했던 걸로 아는데 그분과는 무관한지도 궁금하고요. EDM이나 힙합이 아닌 테크노 장르를 택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감독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참고로 제가 좀 목소리가 조금 안 좋아서 잠길 수 있는 점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첫 번째 질문은 DJ 이나라는 분이 계시다는 거를 나중에 알았고 그분이랑은 상관이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있는 건 나중에 영화를 만들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왜 다른 장르가 아닌 테크노 장르라는 것이 제가 매력을 느꼈던 것이 이제 보통의 음악들은 음악을 트는 주체자가 주인공이 돼서 음악을 틀고 그걸 듣는 사람들이 수동적으로 그 음악의 분위기에 따라서 춤을 추거나 어떤 슬픔을 느끼거나 하는 것인데
이 테크노라는 사람은 테크노라는 음악은 그 음악을 듣는 어떤 그 리스너가 어떤 주체자가 돼서 그 음악을 느끼고 자신의 어떤 좀 철학적인 주제까지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장르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그것이 좀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듣는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자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이런 장르가 다른 음악과는 좀 다른 특징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일렉트로닉 음악을 소재로 쓴 것도 신기했는데 또 테크노 장르가 굉장히 좀 신선한 소재여가지고 이 영화가 더 남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선필 기자님께서 이번에는 김용지 배우님께 질문 주셨는데요. 영화 속에서 디제잉을 하셨잖아요. 디제잉을 얼마나 배우셨고 또 테크노 장르가 좀 어렵게 다가오시진 않았는지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음악은 원래 힙합이었는데 테크노라는 장르를 모르진 않았지만 제가 즐겨 듣는 음악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또 극중 인물인 이나가 플레잉하는 테크노가 굉장히 딥하고 좀 비트도 빠르고 그래서 그 음악에 친해지는 데에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고 그 와중에 감독님이 추천해준 DJ들이랑 이제 추천해주신 음악들을 들으면서 많이 익숙해지려고 노력을 했고 디제잉 연습을 얼마나 했는지가 질문이었죠. 레슨도 받았고 저희가 프리 프로덕션 할 때부터 제가 진짜 플레잉하는 그 연기를 해야 되는 직전까지 계속 레슨을 받았고요. 그리고 친구에게 장비를 빌려서 집에 기계를 이제 해놓고 하루에 2번씩은 꼭 제가 플레이해야 되는 그 음악들을 꼭 연습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열심히 연습을 하셔서 완벽한 DJ 이나로 변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이나의 엄마를 연기해 주시면서 완벽한 연기 변신을 또 보여주셨던 유미선 배우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딸 이나 역의 김용지 배우님과 호흡이 어떠셨는지 좀 말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만났었기 때문에 연습을 좀 많이 했어요. 대본 리딩을 많이 맞춰봐서 그 좀 젊은 감각을 배웠다고 할까요? 젊은 연기, 젊은 어떤 호흡을 그러니까 용지가 좀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냥 우리는 막 라이징 스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용지가 좀 달라요. 뭐든 더 힙하다 그래야 되나? 굉장히 좀 진짜 멋있어요. 이 김용지 배우가 멋있어서 호흡하는 거나 연기하는 느낌도 좀 남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리딩하면서 진짜 리딩을 더 치열하게 그죠? 엄청 많이 하면서 맞춰봤기 때문에 호흡은 잘 맞은 것 같아요. 이 영화가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초청이 돼서 상영이 되었었는데 그때 영화를 보시고 그 영화제 관객분들께서 굉장히 이 엄마의 대사가 실제 자기 엄마가 했던 대사와 너무 일치해서 너무 소름이 돋았다 이런 평을 남겨주신 관객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윤유선 배우님께서 생각하셨을 때는 좀 엄마 신의 대사 중에 조금 기억에 남는 대사나 아니면 좀 연기할 때 조금 공들였던 대사나 이런 게 있으실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작품 하면서 감독님이 계속 저한테 이제 주문을 하신 게 더 무서웠으면 좋겠다. 엄마가 뭐 공포 영화는 아니지만 엄마가 좀 무겁게 느껴졌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부분이 저한테 너무 큰 숙제였고요. 제가 또 이렇게 막 무서운 캐릭터는 아닌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영화 대사 중에는
엄마는 걱정이 늘 많았어요. 근데 지나서 보고 또 이 영화를 하면서 같이 클럽도 가보고 용지 디제잉 하는 거 본다고 막 저희 파티라 그래야 되나? 네. 갔었는데 걱정하는 엄마 마음이 괜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렇게 젊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더 많이 공감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막상 이렇게 보면은 엄마 같은 걱정하는 마음이 우선 이 시간에 집을 어떻게 가나 뭐 그런 걱정이 많이 되면서 극 중에서 끊임없이 엄마가 말하는 걱정, 두려움, 공포 그걸 어떻게 표현할까 그때도 많이 생각했었고 지금 제일 기억에 남는 대사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라는 대사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 걱정들이 결국 일어나지 않거든요. 근데 엄마는 그 많은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나친 사랑일까요? 걱정을 많이 해서 결국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데 뭐하러 헛된 걱정을 하면서 오히려 관계를 무너뜨리나 하는 생각이 좀 안타까웠어요. 근데 아마 그 부분이 많이 엄마들도 또 젊은 관객들도 보시면은 진짜 우리 엄마 저런 부분 있는데 왜 그럴까 하고 좀 공감이 될 것 같아요. 저도 한 명의 관객으로 보면서 굉장히 엄마가 좀 이입이 되기도 하고 좀 이렇게 애정이 가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네. 다음으로는 제가 감독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아무래도 공간적인 것도 클럽에서 좀 촬영을 해야 하고 디제잉하는 모습을 좀 촬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의 다른 영화들과는 조금 다른 면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연출을 하시면서 중점을 둔 부분이나 아니면 공들여서 하셨던 부분들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들여서 하려고 했던 장면들은 물론 이제 클럽 장면들도 되게 중요했고 또 인원이 코로나 또 시기에 촬영을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 장면보다는 어쨌든 엄마와 이렇게 이나의 대사가 조금 싸우는 장면 이제 그런 거에 좀 감정적으로 어떻게 담아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싸울 때가 이제 지하실에서 싸우는 장면인데 그 안에서 굉장히 좀 긴장감 있는 장면들을 좀 연출하고 싶어서 그래서 더 연습도 많이 했었고 그 선배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호흡을 맞췄고 톤을 굉장히 맞추는데 좀 오래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공을 들였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영화의 주인공 김용지 배우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시나리오를 처음 받았을 때, 읽어보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극중 인물인 이나의 처해 있는 상황은 글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웠고 공감하기가 쉬웠는데 그 이나가 상황을 대처해가는 그런 과정이 저의 성격과는 너무 달라서 저를 인화하는데 되게 무서운 과정이겠다, 어려운 과정이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이 어려운 도전을 내가 해내면 진짜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처음에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극중 인물인 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너무 그 오묘한 것, 감정 표현이 많을 것 같아서 그런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되게 너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읽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글을 읽을 때 어떤 대본으로만 이렇게 봤던 게 아니라 처음 읽을 때부터 저를 이나로 대입해서 봐서 그런지 계속 그냥 이 장면은 어떻게 하지? 이 장면은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읽었었던 것 같아요. 이어서
아니 저희가 재미있는 게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래서 리딩할 때 용지랑 저랑 막 바꿔서 읽었어. 그치?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그냥 엄마의 어떤 부분이 용지가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었고, 저도 또 이나의 어떤 부분이 또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야 우리 바꿔서 하자 그랬던 기억이 나요. 네, 재미있는 에피소드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나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이어지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감독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영화 일전에 인터뷰 하셨던 거에 좀 이 이나라는 인물을 설정을 할 때 어느 정도 감독님의 자전적인 요소도 좀 들어가 있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 좀 어떻게 이나라는 인물을 설정을 하게 되셨을지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전적인 얘기, 완전히 자전적인 얘기라기보다는요, 이제, 이 영화를 만들고 나서 시나리오도 피드백을 하거나 이렇게 모니터링을 했을 때, 특히 이제 음악을 하고 계신 분들 자체도 굉장히 이나의 고민이 굉장히 공감이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고, 이렇게 미술을 하시는 분한테도 모니터링 했을 때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뭔가 창작의 일을 좀 하는, 그리고 또 뭔가 예술 분야, 문화 분야에서 좀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길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좀 비슷한 고민을 좀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자본주의 시대에서 영화를 하거나 예술을 하는 일 자체에 대한 그런 좀 작고 큰 고민 같은 것들이 좀 다들 공감을 하시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뭐 그런 영화를 하는 입장에서 그런 고민들을 했었던 거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이번엔 윤유성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화 속에서 직접 대피소를 지으시면서 이렇게 못도 박으시고 이런 장면들이 좀 나오는데 이런 장면들 촬영하시면서 좀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아니면 뭐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시다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피소 씬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세팅한 곳도 제가 뭔가 몸을 막 쓰고 우리가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근데 감정도 무겁고 해서 그게 좀 여러 가지로 쉽지 않았고 해가 떴죠. 찍다가 해가 밤새도록 그러니까 대피소에서 씨름을 하고 해가 뜰 때까지 찍었던 기억이 나요. 진짜 약간 그 안에 극중 안에서도 뭐 만신창이가 된 엄마와 딸이었지만 저희 상태도 만만치 않게 밤새도록 그 지하 대피소에서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감독님께 또 질문을 드리자면요. 영화에 꼭 넣고 싶었지만 뭐 촬영을 이렇게 편집을 하시면서 아쉽게 좀 덜어낸 장면도 있으실 것 같아요. 꼭 그런 장면이 있으시면 어떤 장면인지 좀 궁금합니다. 그 조금 후반 작업을 오래 했었는데요. 이렇게 작년에 부산에서 상영을 하고 나서도 한 런닝타임 한 10분 정도 조금 줄였거든요. 지금 개봉 버전이.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심플하고 호흡도 조금 짧게 가는 걸로 해서 그런 10분 정도 줄였는데 제일 조금 마지막 엔딩 쪽에 가서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사실은 이제 시나리오 단계에서는 그 교회에서 음악을 트는 장면에 조금 힘을 주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그 교회에서 촬영하는 게 조금 조건이 좋지를 않아가지고 많이 축소가 돼서 지금 나온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예상을 했던 것보다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거기서 조금 힘을 주고 싶었지만 조금 다른 식으로 근데 하게 된 것 같아서 예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 교회 씬에서 이제 이나가 누구라도 그러하듯이가 나오는 곡을 플레잉을 하잖아요. 근데 이 곡은 또 이제 영화 속에서 임유선 배우님 목소리로 또 재탄생해가지고 멋지게 나왔는데 그 곡을 이제 감독님께서 좀 초반 단계부터 생각하셨던 곡이라고 인터뷰를 통해 밝히신 적이 있어요. 왜 그 곡을 이 영화 속에 좀 녹여내셨는지 좀 이유가 있으시면 말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 단편에서도 한번 이 곡을 쓴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서도 이제 등장인물이 이 노래를 불렀었는데 그때 그 느낌이 조금 뭔가 엄청 감정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리고 제목 자체에 대한 좀 매력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 그 등장인물이 단편 영화에서 이 노래를 불렀을 때 분위기 같은 것들이 계속 좀 머릿속에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초고를 쓸 때 이 곡을 써놓고 혹시 다른 곡이 마음에 들면 바꾸자라는 생각으로 했었는데 끝까지 그냥 바뀌지 않고 이 곡으로 했습니다. 이 곡을 또 이제 윤유선 배우님께서 워낙 노래 실력이 출중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너무 멋지게 불러주셨는데 좀 노래 부르시면서 좀 어떠셨을지 소감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뭐 제가 잘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엄마가 이제 읊조리듯이 그렇게 하는 노래를 딸이 이제 재탄생시키는 상황이어가지고 어떤 그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혀 다른 상황이고 다른 마음으로 했지만 또 그러니까 엄마와 딸이 전혀 다른 세대의 어떤 공감이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하나로 노래로 아름답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도구가 된 것 같아서 저도 그냥 제가 편안하게 그냥 읊조리듯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불렀고 그리고 근데 그걸 이제 음악 감독님이 되게 멋지게 만들어 주셔서 너무 좋은 그게 됐던 것 같아요. 그 곡 자체가 엄마와 딸 사이를 좀 이어주는 좀 매개체가 된 것 같아서 또 엔딩에 흐르기도 하는데 좀 되게 많은 분들이 영화 보고 나셔서 그 노래를 좀 흥얼거리시면서 극장 밖을 나가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이 영화가 더 특별한 점이 저는 엄마와 딸이 좀 3대에 걸쳐서 등장을 하잖아요. 네, 엄마와 뭐 이나의 관계도 있고 이나와 또 지안이의 관계도 있고 그래서 더 특별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김용지 배우님은 딸이 있는 역할을 하시는 게 좀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또 아기랑 촬영을 하셨잖아요. 아기랑 촬영하시면서 뭐 어려우신 점은 없으셨는지 아기와의 호흡은 또 어떠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영화에서 지환이와 저가 같이 행복한 모습을 보이는 게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극 중에서도 위탁모 선배님이 아이를 계속 안고 있거나 아니면 지안이와 잠깐 잠이 들었다가 깨거나 그런 장면들밖에 없어서 저는 그게 조금 아쉬웠었고 근데 현장에서 지안이와 같이 촬영하는 일은 재미있는 네 재미라기보다는 굉장히 힘든 부분도 많았고 지안이가 저의 마음을 알 수 없으니 지안이는 자야 되기도 하고 또 저희는 웃어야 되는 게 필요하고 뭐 이런 되게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어서 아이와의 촬영이 쉽지 않은 거구나라는 거를 깨달았고 근데 그 지안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나라는 인물한테는 너무 크고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지안이를 처음 봤는데도 너무 이렇게 애틋하고 그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그랬습니다.
네, 아기와의 촬영이 조금 힘들었을지라도 영화 속에서는 굉장히 아기가 연기를 너무 잘하는 것처럼 적재적소에 잘 울고 잘 웃고 하는 것 같이 느껴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주 잘 보았고요. 아까 곡 그거 이야기 연출력이 네, 진짜 그런데 네, 쉽지 않은 게 그러니까 뭐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이게 좀 예산이나 상황이 좀 여유로웠으면 그걸 좀 더 컨디션을 여유롭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게 너무 다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영화는 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아까 곡 이야기 하면서 음악 감독님 얘기가 이제 잠깐 나왔는데 좀 음악 관련해서 감독님께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음악이 일렉트로닉 뮤지션 하인님과 그 이디오 테이프의 제재로 활동하시는 신범호 음악 감독이 그 음악 감독으로 데뷔를 하신 작품이거든요. 또 두 분이 공동 음악 감독으로 참여를 하셨는데 이 두 음악 감독님과 작업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음악 작업하시면서 어떠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이제 이 소재로 음악 영화를 준비하면서 이거에 또 실제 이제 기존의 음악 영화를 하셨던 음악 감독님들을 많이 찾아봤는데 찾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정말 디제잉도 하시고 그 프로듀싱을 하시는 분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좀 서칭을 시작했는데 굉장히 거기서 많은 혼자 이제 서칭을 많이 하다가 이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제 그 하임 음악 감독님의 그 앨범 중에 하나를 딱 듣게 됐는데 그게 좀 괜찮았었어요. 제 느낌으로는. 그래서 이분한테 한번 연락을 해봐야겠다 했는데 SNS로 이제 연락을 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시면서 시나리오도 굉장히 이제 본인의 그 이제 감정이입을 많이 하시면서 이렇게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원래는 그 제가 찾을 때 이제 그 이디오 테이프의 제재라는 제재 음악 감독님도 많이 이제 참고를 했었는데 두 분이 또 아시는 사이여서 같이 해보자라고 했고 그래서 하임님은 이제 어쨌든 이나라는 캐릭터 위주의 음악을 하셨고 이제 제재는 아무래도 준석의 위주의 조금 다른 성격의 음악을 각자 맡아서 해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그 부산영화제 버전 이후에 또 계속 음악을 좀 수정하고 그 삽입을 다시 했었는데요. 그 두 분의 또 그거를 조율을 하면서 그런 과정이 좀 굉장히 많이 저희 셋이 엄청나게 좀 밤도 많이 새고 서로 좀 의견 조율하는 과정도 되게 많았고 그리고 음악 수정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고생 많이 하셨고 진짜 음악 영화라서 또 음악 감독님들이 첫 영화여서 굉장히 열심히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짜 음악 감독님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김용지 배우님, 윤유선 배우님 두 분께 좀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완성된 영화를 처음 딱 보셨을 때 그때 좀 감상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김용지 배우님 먼저. 네. 완성된 영화 보셨을 때 첫 느낌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봤을 때가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봤었는데 그때는 제가 그 영화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스스로를 너무 왜 이러면서 되게 보면서도 내가 왜 저렇게 했지 이런 마음도 많이 들었고 근데 정말 제가 관객으로서 영화를 볼 수 있었던 순간은 무주영화제에서 제가 봤을 때였는데 그때는 영화를 촬영하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봤을 때는 영화 자체가 너무 좋았지만 대본으로 읽었던 게 더 좋았던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너무 못한 또 그래서 또 스스로를 왜 그랬지라는 생각과
자책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네, 그랬습니다. 용지가 진짜 귀엽죠. 아, 너무 진짜 사랑스럽고 솔직한 우리 용진데요. 아까 배우들 너무 솔직했나요? 아니 근데 다시 대답할까요? 다시 한번 아니에요. 아 이게 용지 배우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근데 누구나 또 보면은 저도 그런 생각 늘 하거든요. 아 이게 언제 좀 잘했다 하는 작품을 만날 수 있을지 아마 모든 연기자들이 그런 숙제를 안고 또 계속 다음 작품에 임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생각보다 사실은 시나리오가 너무 좋았고 이게 정말 어떻게 음악하고 섞여서 나올까 하는 궁금증이 많았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잘 주어진 여건에 비해서 훨씬 너무 잘 만들어져서 저는 정원희 감독의 그 시나리오를 신뢰하고 이 작업을 이제 처음부터 계속 기다리면서 시작을 했던 만큼 내가 그 기다리고 믿고 기다리길 잘했구나 하게 잘 만든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또 모든 것이 좀 새로웠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 음악 이런 테크노 음악을 접하는 것도 새로웠고 그리고 또 용지도 새로운 매력이 있는 이런 용지랑 같이 작업하는 것도 또 정원희 감독님도 감성이 또 더 감성이 뭐라 그러죠? 섬세한 그런 감독님과 만나서 이렇게 여자 감독님이랑 작품한 것도 전 너무 오랜만이고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런 감독님의 섬세함을 따라서 볼만한 작품이 아닐까. 용지도 잘했어요. 괜히 이래요. 되게 멋있어요. 네, 이제 질의응답 마무리하려고 해서 마지막으로 세 분께 좀 마지막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봉을 앞둔 소감하고 관객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다면 네, 윤유선 배우님부터 이렇게 말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블록버스터 영화가 너무 많지만 저희는 이렇게 잔잔한 작은 영화들도 많이 좋은 작품이 많이 있다는 거를 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고 그러기에 충분히 탄탄한 대본과 또 감독이 연출력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여러분 어떤 새로운 감각으로 엄마와 딸이 서로 이해를 하게 되는 이 나의 아픔, 나의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작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하고 용지도 많이 응원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김용지 배우님. 제가 자꾸 말을 잘 못해서 굉장히 스스로도 난감하지만 이 극중 인물과 이 스토리가 어느 누구의 삶의 일부분에 있을 법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완전한 공감과 완전한 이해보다도 그 과정 안에서 분명히 터치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이 저는 너무 좋았었고 그리고 영화를 시작하기 전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이 저는 너무 기쁘고 설레고 처음이라서 더 그럴 수도 있지만 오늘 상영될 영화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감독님. 네, 그렇고 앞으로의 행보도 유선 선배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희 감독님도 그렇고 잘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이렇게 개봉까지 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그리고 어쨌든 독립영화라는 틀 안에서 촬영을 했지만 최대한 그래도 조금 다른 것들을 좀 추구하고자 노력했던 부분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결국엔 그 이나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힘든 점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조금 더
단단해지는 어떤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봐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또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